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끊임없이 샘솟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바로 내일 16일이면 법원에서 한 번 더 권고한 이 협의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오늘이 다 지나갔고 내일 안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홍준 대표님과 이 피프티 멤버들 간의 끊임없는 소송전이 이제 본격화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멤버들의 이 위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피프티. 그런데 아직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냐? 피프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제쳤다. 야, 이 워딩부터가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해외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지만 왜 이 멤버들이 계속하여 고집을 피운 채 묵묵부답인지, 왜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갈라서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혹시 정말 이래서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쭉 내려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룹 피프티가 내용 속에서도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다. 히트곡 큐피드가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피프티는 올해 초 빌보드 핫백의 K-POP 아티스트 중 가장 최단 시간에 입성한 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에도 피프티는 싱글 큐피드 노래로 41위를 기록하여 빌보드 핫백에서 20주 연속 차트인한 최초의 K-POP 걸그룹이 되었다. 또한 큐피드는 방탄소년단 버터와 함께 빌보드 핫백 역사상 세 번째로 오래 차트인한 K-POP 곡이 되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친 기록이다. 와, 정말 미친 기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싸이의 노래를 제쳐버렸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기록이거든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대기록을 피프티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록들을 근데 만들고 있으면 뭐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요. 더불어서 이 피프티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역시나 20주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프티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베스트 K-POP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들은 블랙핑크, 에스파,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등과 대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방탄소년단과 싸이의 기록을 제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20주째 순위를 올리고 있고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지금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 글로벌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의 인기가 여전히 뜨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빌보드 차트에 17위까지 올라갔었던 대기록들,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의 큐피드가 초대박이 터지던 그 시점과 비교해 본다면 물론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지만 많이 하락한 기록이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과 끝끝내 갈라서서 안성희 대표도 아니라 그냥 부모님들과 자신들만의 독립회사를 차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정도로 엄청난 기록이 어마무시한 이런 성과들이 이 어린 멤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4세대 여자 아이돌 해외 진출 더 체계화되고 치밀해졌다. 자, 그룹 에스파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더불어서 북미 통합 범인 출범을 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의
활발한 해외 진출도 폭발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앨범도 필수,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는 아이브 역시 해외 진출에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죠. 르세라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그룹들의 해외 진출 완전 폭등 속에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세운 빌보드와 해외 반응의 기록들은요, 지금 국내에서의 더 인지도가 높은 이런 에스파, 나아가서는 아이브와 같은 걸그룹보다도 몇 수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 정말 전홍준 대표님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손을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까요? 전홍준 대표님이 돌아오기만 해라, 강력하게 이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제 내일이면 조정 기간마저도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오려 할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들이 계속하여 쏟아지게 되는 상태인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아란시오 커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 아란 그리고 시오라는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둘의 이름을 붙인 것 같은 커피, 카페가 있더라. 이거 혹시 피프티 멤버들이 낸 카페 아니냐? 뭐 이런 오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란시오,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을 딴 카페로 오해를 받을 만큼 이런 카페들도 대중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피프티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가게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피프티라는 가게는 알고 보니까 옷가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고 이제는 카페 사업과 패션 사업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멤버들의 이름, 나아가서는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이름, 상표권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마구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피프티 멤버들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상표권 출원도 60여 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쉽게 통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나아가서는요, 지금 아란, 시오, 사나, 키나 이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폭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강력한 워딩으로까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피프티 멤버들이 재판에서 이기건 지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못 와서 외국에서 비판받고 있는 유승준보다 더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어딜 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사실 이제는 골든타임마저 끝나버려서 돌아와도 소용이 없거든. 왜냐? 반성해서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유승준처럼 국적이 외국이어서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인생 사는 것에 편할지도 모른다. 멤버와 부모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질 정도로 안 좋은 이야기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출연하게 된다면 그 사태는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극적 타결이 돼서 내일 마지막 조정 기일날 말도 안 되게 합의가 되어 돌아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할 대중들이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비판과 비난의 이 강도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극적 타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직전까지도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현재 시점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그냥 직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졌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이런 피프티 사태, 지금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인 아이돌 그룹을 런칭, 데뷔하려면 110억 정도가 기본으로 드는 금액이다. 지금 보니까 한 기획사의 매출과 단기 손순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65억인데 손순이익은 마이너스 43억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레이블 재팬, 이곳 역시 매출이 57억 원이지만 단기 손순이익은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반기 손순이익을 보니 두 회사 모두 신인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서 저 액수를 합친다면 신인 그룹 하나 만드는 데에 못해도 11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이 드는 아이돌 산업에 이 전홍준 대표님이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는 이 아이돌 그룹 사업에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자본과 투자금 모두가 녹아 들어갔음에도 이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수 싸이와 방탄소년단을 제쳐버리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인기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속사인 전홍준 대표님을 내쳐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걸그룹들, 아이돌 그룹들이 런칭되려면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의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안성희 대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성희 대표와 이 백이사의 충격적인 관계성에 대하여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글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니, 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이 백이사의 저작권 등록 내용이라고 해요.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백이사는 작사 작곡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뜬금없이 비중을 4% 내외의 비중으로 8곡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프로듀싱의 메인이 안성희 씨인 것을 감안한다면 진행 업무에 대한 성과금의 형태로 이런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분을 준 것 같다라고 해요. 이 백이사의 연봉은 약 6,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큐피디의 3월에서 7월달 수입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4%의 비중이라면 약 800만 원 내외로 계산되어지고 갈수록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협회에서 이 저작권료의 지급이 일단 보류가 되어 있어 이 금액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더기버스의 2인자로 불리우고 있고요. 안성일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는 지금 보면 어떻죠? 지금 보면 이렇게 백이사와 시안이라고 불리우는 안성일 씨의 각종 이 저작권료에 대한 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안성일 씨가 막 95%가 넘고 나머지는 백이사, 또 백이사와 안성일 씨, 또 백이사와 안성일 씨, 손승일 씨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일 씨만이 아니라 이 백이사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저작권료가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백이사와 어트랙트와의 업무 중에 벌어진 사건들을 열거해 보면 첫 번째, 대기업 광고 2건을 거절했고요. 멤버들의 휴식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표권 등록과 가처분 소송의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구글 이메일도 삭제했죠. 구글 스페이스도 삭제했죠. 슬랙도 삭제했죠. 메신저와 각종 이메일들 전부 다 삭제했으며 여기에 대한 백업은 다른 이가 진행했고 삭제는 백이사가 직접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P50 멤버들과 가족들 간의 소통을 맡았고요. 스케줄까지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전홍준 대표님이 연습실에 오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이니 오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건 역시 백이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더기버스를 대표하며 백이사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사의 이력은요. 과거 손승현 씨를 관리 담당했고요. 나아가서는 베스트 코리아에도 역임했고 지금 더기버스에서는 P50를 관리 담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성일 씨 못지않게 이 비이사의 각종 책략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강렬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이사가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해서 인터뷰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 뭐하러 안성일 씨가 백이사에게 저작권 지분을 이렇게 많이 선점하게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내부 세력 수준이 아니라 제2인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의 모종의 관계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뭔가 좀 이상함이 감지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멤버를 빼돌린 거냐 대 자극적 워딩일 뿐이다 라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딱 맞서고 있는 예고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백이사가 함께 참여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간에선 이런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안성일 씨의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와 증거까지 함께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안성일 씨와 손승현 씨의 사태를 빼놓고 P50 사태를 말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단순히 P50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성일 씨와 손승현 씨의 사례까지 모조리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 네,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P50 멤버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와서 정산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아가선 우리가 일정적으로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밝힌 내용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네? 아, 뭔가 오해가 있구나. 이 정도의 판단만 내려줘도 합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 연락 하나조차의 대답이 없다라는 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고 보니 이 멤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리가 예상하기론 더기버스가 되겠죠? 그런 새로운 소속사로 옮겨서 자신들의 실리를 더욱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지금껏 가처분 승소에 확신을 가지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직도 이 P50 멤버들을 옹호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멤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니? 아니면 불법을 저질렀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그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뿐이다. 만약 이때 대화를 하고 개선을 하고 시정을 했다면 풀렸을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이 사태가 번지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자칫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르는 이 멤버들도 공범이다. 어떻게 범죄자 취급을 하냐. 잘못된 부분, 지적, 요구도 못하는 거냐.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후자에 가까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개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증명하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공개하겠다. 이미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대화조차 시도해보지 않고 숙소를 탈주한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고소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멤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일을 일사천리하게 그것도 아예 작정을 한 것처럼 진행을 한 것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자신들의 이득,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꿰어냈을 걸로 생각되는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의 주장, 혁신,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의 멘트일 뿐이다 라는 촌철살인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건 멤버들에게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혼자의 힘으로 조직의 체계와 룰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단기간에 더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은 전부 다 입발린 말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는요. 이제 PFT는 상품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도 결국 이들의 손을 놓아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협상이 됐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뭐 돌아와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참 황당한 광고 문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PFT 사태가 남긴 것. 이 비즈니스에서 통화 녹음은 필수. 업무폰으로는 무조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해야 한다. 자, 오죽했으면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핸드폰의 법적 특성상 녹음 기능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한국 핸드폰이다 보니 그냥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PFT 사태에서 정말 이 통화 녹음이 없었다면 와, 전홍준 대표님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갤럭시예요. 왜 갤럭시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핸드폰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픈 현상조차도 PFT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게 참 뭐냐라는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PFT 사태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의견도 있어요. 첫째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 막 미성년자를 보단한 아이들이 그것도 앨범 연습과 여러 활동으로 바빴을 텐데 기업 상황, 투자 유치, 지출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횡령, 정산 누락 이런 정황을 의심한다라는 게 가능한 거냐. 1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 친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를 찾아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순서 없이 대뜸 고소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라는 건요.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패소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소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이 고소했던 시기부터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 게 아니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떠오르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여기에 대해선 전홍준 대표님도 강력하게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도 뭐 주체적인 판단으로 고소를 했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래서 통수돌 아니냐. 더불어서 두 번째는 팬들과의 소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떠나서 이 멤버들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줄 안다. 왜냐면 이 사건 초창기 때부터 이 전홍준 대표님의 녹취록이 뜨면서 이미 여론이 발생조차 하기도 전에 이 PFT 사태에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멤버들보다 대표님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 PFT의 멤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PFT 멤버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사건이 벌어지고 수십 일이 지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팬들에게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모습들. 참 모모랜드라는 걸그룹에서 쫓겨났던 연우라는 멤버는요, 다른 걸그룹이지만 쫓겨났음에도 팬들과 소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잘 나가는 엄청난 걸그룹들도 이들 50-50보다 더 엄청난 스케줄에 시달리면서도 압도적으로 팬들과의 소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같은 유튜버들조차도 이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부재하고 눈과 귀를 닫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괘씸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연예인으로서 팬들과 대중들에게 있어서 신뢰관계가 자신들이 말하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대중들과의 신뢰관계가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 이런 말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 이 더기버스 기획사가 자신감이 충만했었던 건 이런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금들 다 대다수가 피프티에게 들어갔죠. 이 자금줄이 거의 말라가는 것을 직접 역해서 확인하고서 광고, 성급 투자 문의들을 캔슬시키며, 아시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자료들만 봐도 이 어트랙트 측에 전달조차 되지 않은 광고 건수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것들을 모조리 단절시킨 것이 바로 이 더기버스 측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건 말건 6개월만 지나면 어트랙트가 부도가 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왜냐? 최근 기십억 단위의 저금리 투자금이 유입되고 광장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야, 전홍준 대표가 생각보다 더 자금력이 있구나,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더기버스 측에서도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도 협상하기도 편하고요. 나아가서는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광장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금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들조차 어떻죠? 이 피프티 멤버와 안성일 씨 더기버스가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고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이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해도 응원하겠다. 그 얘기는 시니어 세대 분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MZ 세대들조차, 젊은 세대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보통은 걸그룹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갑질을 가수가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멤버들을 걱정하는 팬들과 소통조차 하지 않은 채 눈과 귀를 모조리 닫아버린 현재의 피프티 멤버들. 자, 16일날 방영될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중립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립적인 방송 프로그램이건 아니던지 간에 이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이 돼버리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 승소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맞네,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저렇게 가처분 인용해서 승소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저렇게 했던 거네. 자, 이런 말들도 터져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의 탓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프티 멤버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인생의 모든 게 날아가요. 물론 이건 피프티 멤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주제 이야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게 날아간다. 그런데 참 이 문구가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왜냐? 이 멤버들이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옳지 않은 행위다 라는 것은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법적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면 이들 멤버에게 이미지상 좋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은 아예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60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 자체가 이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처럼, 이 멤버들이 비판받는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떼고 뭐 더기버스에서 더 좋은 수익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돈만 보고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선택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이 멤버들이 부모님을 설득을 하든 최소한 양쪽 중에 한쪽은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고서 지금 여전히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용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멤버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미 앞으로 이 걸그룹 활동에 있어서는 패소한 것과도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피프티 사태가 중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이면 드디어 마지막 공판도 열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만 글쎄요.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더기버스와 바로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